오늘 여러분 페북에서요. 페북에서 난리 났어요. 난리 났는데요. 좌파 선동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 제 주장은 아닙니다. 제 주장은 아니고 몇 가지 주장이 있겠는데, 여러분 좌파의 선동에 의해서 여러분 머가리 깨질 준비를 하시고, 손병호님이 오늘 하나 이렇게 쓰셨어요. 어느 민족 시인에 관해서 그의 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더군요. 뭐 이쪽에 1980년대 임금부터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조선의 어느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을 유학 갔다가 일본 애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매일 주사를 놓았다. 주사 이야기는 그의 친구로 그와 같은 혐의로 붙잡혀 같은 형무소에서 구속된 사람이 그의 시체를 인수하려고 후쿠오카 건너서 말해줬다고 했다. 유경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냥 그 사람한테 신체 실험을 하다가 죽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죠.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나는 후쿠오카에서 패전 후 제1본 조선인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조선인 수용자의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다. 성은 일본성이었지만 당시 학생들에게 일본 그 시인 이름이라서 그렇게 알 수 있었다. 불법 마약류 요통으로 검거된 일당 중 후쿠오카 형무소에 이송된 3명이었다. 셋 다 결핵 환자에다가 약물 중독이니까 치료 요망. 그래서 그 사람이 맞던 주사는 결핵약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 완화제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얘기하다 나면, 여기서 보면 에필로그, 나는 중풍을 맞았다. 곧 죽는 줄 알았다. 그때 일기 등 수십고 진행 여러 도망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때 이제 양중동 선생님과 원로분이 70년대 당시 내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나 이 이야기를 했다. 아편 사건 그 시인의 아편 사건 이야기를 양주동 선생과 기타 등등 했었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저는 거기서 보면 일본의 공판 기록에 보면 독립운동을 했었다 이런 기록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일본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좌파들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놨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머리가 깨지죠? 이게 여러분 좌파들의 반일 선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깨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디테일한 얘기는 나도. 유경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반일 선동을 뭐라고 부른다고 여러분? 각근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미, 일 둘 중에 하나만 끊어도 갓은 풀어진다. 일본 잡고 반일 선동을 하는 건 결국은 뭐다? 반미운동이다. 근데 이런 말을 우파들이 못하지. 왜? 대한민국 우파들은 존나게 스윗하니까. 근데 디테일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좀 더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이 나오겠지만, 인체 실험을 했다. 기타 등등. 와. 인체 실험을 했다? 일단 머가리가 깨진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눈을 떠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검수한박 얘기해야죠. 검수한박 엎어졌죠. 야, 머리 좀 꼬매고 온다고요? 리얼리얼님. 이건요, 이 글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병호님의 글입니다. 손병호님의 글이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와 관련돼서 사전에 몇 가지 얘기는 들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시인이 뭐 아편을 했는지 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패싱을 하고, 인체 실험이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
죄수로서 맞은 주사약이 인체 실험 약이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럼 일본이 주사를 왜 놨을까? 라는 거는 모르지. 그런데 무슨 인체 실험이야? 완전 역사 날조에 가까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731과 마루타는 존재했죠. 근데 그거를 윤동주를 거기다 갖다 붙였지. 와우. 자, 저건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손병호님의 시인데, 저거 오늘 공유가 97개 돼서 제 그 타임라인에도 몇 개가 뜨더군요. 그래서 뭐야 하고 하다가 와우, 다들 생각해볼 문제다. 아니, 마루타가 증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이 마루타라는 증거는 없다고요. 타임셀링 감사합니다. 머킹맘님 감사해요.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도 나 솔직히 얘기를 하자고. 아니, 유류비 지원 짱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농민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농민들 정말 가난한, 난 그럼 물어보고, 농민이면 가난한 농민가, 소득이 낮은 농민가, 소득이 높은 농민은 좀 구분하자. 건보료부터 시작해서 건보료, 연금, 유류, 전기세, 뭐 기타 등등 해서 농민한테, 왜 소득이 높은 농민도 건보료가 반이, 나랑 소득이 같아도 농민이면 반이야. 여러분, 아니 이게 우리나라 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라고 따지면 거기는 조직화돼 있거든. 그래서 와, 좌파가 조직화돼 있으면 그냥 다, 그러니까 약자를 팔아서, 그러니까 나는 같은 농민이야. 농민은 약하지, 그치? 근데 약한 농민도 있고 부자 농민도 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지, 우리나라는. 농민이면 다 같이 그냥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그래, 야, 나도 같이 낑겨볼까? 뭐 억대 연봉의 농민이어도 같이 농민으로 불려져서 농민이 받는 혜택은 다 받는 거지. 야, 이게 여러분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불쌍한 놈 앞장 세우고 힘 있는 놈이 얼쑤 같이 가자. 그리고 요번에 내가 이 씨발 농민들 내가 존나 도발해볼까요? 요번에 여러분 벌들이 떼죽음 당했대. 기후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벌들이 떼죽음 당했대요. 거기 이렇게 벌 등에 그 이렇게 해서 곰팡이 피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이 떼죽음을 당했대요.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애들이 그 벌들이 꽃 타이밍을 잘못해서 꿀을 잘 못 따가지고 그렇게 죽었대요. 그래서 보상금을 달라. 뭐 지금 뭐 경향신문 막 몇 군데서 난리거든요. 어이 아저씨들, 애들이 꿀을 조금 따왔어. 그런데 그 꿀 팔아야 되니까 꿀을 다 박박박박 긁었지. 그리고 벌들한테 설탕물 줬지. 애들이 꿀 먹었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설탕물 먹으면 면역력이 낮아져서 걔네들이 설탕물 먹고 아저씨들이 제대로 케어 안 하니까는 곰팡이 피고 등에 애벌레 막 이렇게 등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애들 벌통이 박살나고. 진짜 기후변화 때문에 맞아? 진짜 맞아요, 아저씨들? 이러면 이제 맞아 죽는 거지. 나 맞아 죽을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내가 여러분 또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래요. 그래요? 좌파들이 존나 선동해.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여러분 맞습니다. 좌파들 선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물 부족 국가가 맞는데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그 계산 방법 잘했는데, 우리가 호주산 소고기 먹을 때 그 소고기 만드는 물을 우리나라 물을 썼어요? 호주 물을 썼어요? 호주 물 써서 소 물 먹고 똥 싸고 기타 등등한 우리가 고기만 가져왔죠. 그쵸? 은지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곡물 있죠. 우리 식량 자립도 여러분, 우리 밀가루나 곡물 뭐 전부 다 그 해외에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소비하는 농산물을 우리나라 물로 생산했을 때는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요. 우리나라 100 중에 80%는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식수가 맨 먼저 우선이고, 식수하고 공업용수 요 정도 두 개에다가 농업용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 식수나 이런 게 농업용수나 기타 등등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이 필요한 생산물을요 왕창 수입해와서요. 그렇게 수입을 해오면요, 그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부족 국가, 우리가 소비하는 거를 육류, 곡류, 기타 등등을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의 소비를 충당해 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지. 지금같이 다 물 많이 먹고, 뭐 아보카도 여러분 물 얼마나 먹는 줄 아세요? 근데 그거 수입해 오잖아. 우리가 키우나? 좌파의 생존, 좌파의 선동이란 건 여러분 이렇게 지려. 머가리 아프죠?